안녕하세요.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야말로 역사적 사진입니다. 평생에 보기 힘든 구경거리 감상하십시오. 이거 한 장이 한 1억 불 가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상으로 스스로 한번 깨우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 데이터입니다. 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쌓이니까 어제 한국 시각 미국 야간 선물 미리 박살이 나고 그랬었죠. 그러나 3대 지수 모두 1931년 이후 최고의 3일 연속 폭등세 지속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우가 1351포인트 6.38%, 뭐 폭등이죠. 이제는 이 정도면 폭등입니다. S&P 500 지수 6.24% 폭등, 나스닥 5.6% 폭등, 반도체 지수 6.79% 폭등입니다. 마이크론도 6.16% 폭등세입니다. 자, 미 국채 수익률 특이한 점은요. 1월물, 3월물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10년물은 0.85%이고요. 미 국채값도 급등을 했는데 뭐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외에는 달러 지수 추가 하락해서 99.5 드디어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1212원대로 크게 하락했고요. 원엔 11.07로 보합입니다. 위안달러 7.07로 내렸고요. 유가도 좀 내려서 WTI 23불, 브렌트 26불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각국의 이제 1분기 GDP 속보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6%, 전년비 마이너스 2.2%, 모두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영국 2월 소매 판매 전년비 0%입니다. 예상치 0.8%보다도 많이 악화된 거죠. 영국 기준금리 현재 0.1% 유지를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양적 완화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미국 4분기 GDP 확정치 나왔는데 예상과 같은 2.1%이고요. 이거는 작년 4분기입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겁니다.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이게 15일부터 21일까지, 즉 3월달 3주차 해고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겁니다. 신청한 거. 그게 발표됐는데 328만 3천 명입니다. 그 지난주 값이 28만 2천 명이었죠. 예상치가 어제 제가 한국 시간에 장중에 그 커뮤니티 거기에다가 싱가포르 GDP 폭삭 내려간 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올리면서 그때 그 시간에 확인한 예상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예상치가 계속 변해서 165만 명까지 변했습니다. 이거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해서 해온 지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죠. 예상치라는 게 보통 늦어도 한 2, 3일 지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치하고 예상치 차이가 대략 한 2, 3천 명 내외로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이고 사상 최악의 고용시장 동향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쁠 것이라는 거 대략 한 달 전서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참 곤란하죠. 그런 분들은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까막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연준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웠고요. 2월까지만 해도 느긋하던 트럼프도 그냥 바짝 쫄아갖고 그냥 뭐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지금 생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은 지난주에
찔끔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본격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시장에 다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 최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상 최대의 대책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폭등하는 거 저는 최소한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한국시가 그 선물 당연히 그 야간 선물이 미국 야간 선물이 폭락을 하면은 긴장이 되죠. 이런 거 다 생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어제 의외로 장은 폭등할 수도 있겠구나. 예.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예. 장 마감 폭락할 때 한국 시간 한국 시장. 예. 예.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이미 주식시장은 계산 다 끝냈다고요. 예. 예. 지금 이니셜 자미스 클레임 저렇게 폭등했다고 겁먹고 팔면 그 등신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런 이론이죠. Efficient Market Hypothesi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딴 가설 이거 쓸데없는 잡소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고수를 까자 하는 이런 영상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론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 고수를 까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취미. 데이터 하나 더 보면요. 캔자스시티 3월 연준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7로 폭삭 망가졌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요. 다 이해되고요.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래 쟁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그 3월 고용지표 이것도 당연히 악화되어 있겠죠. 예. 이렇게 막 해고하는 판에 지금 새로 고용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악화되더라도 놀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매우 나쁘지만 그러나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 통계는 이미 2월부터 진행된 셧다운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주목할 것은 지금 셧다운 상태인 포드 자동차 4월 첫 주까지 미국에서 공장 다시 돌릴 거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미시건 공장 오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요. 추가 셧다운보다는요. 추가로 뭐 셧다운 한다 그러면 그건 놀랄 거 하나도 없고요. 그거 다 계산했다니까 이미. 예. 이제부터 공장 다시 돌린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고가 되는 거죠. 그게 영양가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해고됐던 사람들 다시 채용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 일시 해고 상태된 사람들 위해서 이번에 그 어저께 상원에서 통과된 그 구제법안, 그 구제법안에서 이번 그 일시 해고된 이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실업급여 더 준다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뉴 가이드라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딱 눈에 띄는 제목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뉴 가이드라인. 트럼프가 바이러스의 위험 정도를 각 주별로 low risk, medium risk, high risk로 분류를 한 후에 각각에 상응하여 유연한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팍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제가 한번 찍어보면 말이죠. low risk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장 다시 돌리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요. 미국 리오픈하는 결정은 사실과 과학 법칙에 기초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입에서 나왔습니다. 팍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low risk, medium risk, high risk로 분류하는 기준도 이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발표하면 이게 바로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바이러스 리스크도
미국이 발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각국의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이제 업데이트 해갖고 로 리스크로 분류되면은 공장 다시 돌리겠죠. 지금 미국이 돌리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저거 혼자 안 돌리면은 끔 낙오되는 거죠, 뭐. 낙오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버리고요. 예, 예. 갈 사람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 트레이드 오프의 구체적 그 액션 기준을 제시하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점이 이제 새로운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안을 이제 어제 포함해서 2번 영상을 이미 저는 올렸었습니다. 이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성질을 그런 방안을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만 해서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예? 그렇죠? 방역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예. 방역을 하더라도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그 WHO를 좀 까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거 WHO가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WHO 말이죠. 이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초반에는 이 사건 초반에는 잘 몰랐죠. 저는 당연히 모르죠.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WHO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허접하고 말이죠. 완전 등신 같더라고요. 돈 달라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말이죠. 영양가 있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말이죠. 입만 열면 허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유감입니다. WHO 아주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WHO의 그 뭐 시커먼 애송이 하나가 뭐 발표한다고 버벅거리면 말이죠. 저는 그냥 채널 팍 돌려버립니다. 예. 듣고 있으면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이제 그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가 진짜 부활절 4월 12일 아닙니까? 그날에 맞추어서 바이러스로 멈추어버린 미국 경제에 부활을 선언할지 이게 지금 매우 주목됩니다. 그렇죠? 대략 한 4월 12일이니까 오늘 이제 이번 주도 지나버렸고 다음 주 한 주일만 지나면 그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US economy may already be in a recession. 와우, 또 엄청난 말이죠. May already be in a recession. 미국 경제 이미 리세션일 수도 있다. 파월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웰은 말이죠. 패드 의장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이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리세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리세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7월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이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미 리세션을 우리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하는 것은 3월로 마감되는 미국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2분기도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 주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되어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각오하고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조치, 즉 돈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나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이너스 될지는 그건 열어봐야 하니까 뭐 제가 그런 능력은 못 되고요. 분명히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미국이 마이너스 될지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파월이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소개드렸는데 패드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이번에도 진리로 입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그 레리 커들로 이분은 이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뭐 바이러스는 끝났다고요. 이제 저는 최소한 투자의 세계에서는 네? 지금 계속 퍼지고 있지만 그 어디서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지 계속
체크는 해야겠지만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는 바이러스 걱정 근심 때문에 주저하면 늦다고요. 벌써 이미 늦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는 뭡니까? 미국 경제 회복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들러가 멋진 말을 했네요. Recovery will take weeks and months, not years.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 기사 한번 보시면 그래서 수주 또는 수개월이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수년 걸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들러 말 자체에서 논리적으로 딱 보면은 수주와 수개월은 별 차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주 걸리거나 석 달 걸리거나 회복만 하면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8주인지 석 달인지 그건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분이 말이죠. 그 며칠 전에 바닥이 언제일까요? 이런 취지의 댓글을 한번 올리셔갖고 제가 바닥은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글놀이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할 것 같은 글은 오늘자 기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때가 천장이었구나. 항상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미리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앞서가지 말라. 시장을 앞서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미리 알려고 하지 마.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예? 미리 알려면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거나, 그럼 그건 예언이죠, 예언. 예? 아니면 점장이한테 물어야 됩니다. 예? 점장이한테 그 주는 그 점값이 더 비쌀 겁니다. 미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미리 알려고 하면은 시장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시장을 바로 뒤에서 또 쫓아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시 시궁창으로 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말이죠. 지금과는 또 다른 전혀 성격이 다른 대형 구조적 악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저게 바닥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새로운 불마켓에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보통 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손실이 산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골치 아파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불마켓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아주 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화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냉정하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게 저점이라면요. 지금은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왕창 쏟아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크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죠. 여기 노르웨이 사람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여기 멕시코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중국 애들도 들어와서 놀고 있을 테고요. 그 중에 똑똑한 외국인도 있고요, 덩신 외국인도 있을 테고요. 온갖 종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집합된 전체 그 추세를 봐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그 개개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분명히 그 장중에 이 고용지표 나쁘게 나올 거라는 거 계속 그 예상치가 최소 100만 명에서부터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간 선물이 폭락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겁먹고 던진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점에서 잡았다면 이미 하이닉스에서 이익이 나 있습니다. 예. 제 계좌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시 샀습니다. 빠지면 저는 하이닉스 같으면은 장 중에 급락하면은 적절하게 잡는다는 것이 저는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회복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것인가? 이걸 이제 쟁점은 그걸로 옮겨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한국 시장이 회복된다면,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어버린다면 전고점을 뚫는 1등 선수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만약에 전고점을 뚫는 10개 기업을 꼽는다면은 그 중에 분명히 하이닉스 들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고점을 가장 먼저 뚫는 선수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다면은 그러니까 52주 전고점 그걸 뚫는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봉에 설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봉에 서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은 이거는 코스피 자체가 엄청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ETF 레버리지 매우 좋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